검찰개혁이 안 되는 이유는 김민석, 정성호, 윤호중 때문이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물론 책임 주체가 이 세 사람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이 책임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검찰개혁을 하지 않느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결국 검찰개혁은 왜 하는 거죠? 보안수사권 같은 걸 없애고 검사들의 권력을 축소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살짝 바꿔서 검찰개혁을 원하는 사람은 그럼 누구일까요? 이 질문이 오늘 영상을 관통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최근에 홍사훈쇼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나왔습니다. 최강욱 의원에게 법무부 장관을 맡긴다면 할 의향이 있냐?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여기에 최강욱 전 의원이 답을 하는데 일단 그 장면부터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최강욱 같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은 안 될까? 이거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 뭐 만약 그런 제안이 있다면은 본인은 어떻습니까? 아니 일단 제한은 없을 거고요. 없을 거라는 건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만약 네. 혹시라도 있으면은 아니 있으면은 제가 뭐 그거를 제 개인의 어떤 저기를 위해서 피할 생각은 없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시끄러운데 저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해가지고 그러면 대통령이 네가 가서 저기를 가서 칼을 물고 다 해라. 그러면 선거 앞두고 얼마나 시끄러워질까요? 선거 끝나고는. 그러니까 물론 검찰은 정말 그때부터는 정권이 나랑 우리 검찰이랑 진짜 일전을 벌이겠다는 거구나. 그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들이긴 할 겁니다. 그렇죠. 네. 검찰이 긴장하는데 오히려 외부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고요. 실제로 제가 그 봤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여당이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공교롭게 문재인 정부 바뀌고 얼마 안 돼서 검찰 조사에 입회를 하고 있는데 그날 조국 민정수석을 지명했다는 발표가 났거든. 네. 그러니까 그 피의자 조사를 하고 있던 평검사예요. 그냥 누가 알지도 못하는 평검사야. 그냥 내가 볼 때 꼬마 검사야. 여기다 뭐라 그러냐면 피바람 불겠네. 큰일 났네. 이러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그다음에 피바람이 불었나요?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살짝 아쉽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최강욱 전 의원의 답변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 실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당시에 현장의 분위기가 어땠었냐는 거죠. 당시 조국 민정수석을 지명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피의자 조사를 하고 있던 평검사가 뭐라 했다? 피바람 불겠네. 큰일 났네.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죠. 실제로 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지명되고 나서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던 건 뭔가요? 드디어 검찰 시대도 끝나는구나.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공수처와 같은 시스템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완벽하게 만들어지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이 당시 국힘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권한과 수사 범위를 기를 쓰고 축소시킨 바람에 윤석열 체포 관련해서도 수사 범위와 체포 권한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게 그 당시 정부는 검찰개혁 의지가 없었냐 이겁니다. 이른바 문조탈리 후 공격을 하는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의 논리 중 하나가 문정부는 검찰개혁 뭐 했냐 이런 거잖아요. 이 질문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의지가 없어서 못했을까요? 그거 아니거든. 여러 가지 외적인 상황이 당시에는 적폐청산이라는 게 시대적 과제였고 그러면 그때 시스템이 무슨 공수처도 만들기 전이고 다른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할 수 있는 방안이고 특검은 왜 안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의석이 더 적었어요 여당이. 그걸 다 까먹었어. 아니 그러면 맞아요. 준비된 계획안은 짝짝짝 있는데 가야 되는데 이거를 입에 칼을 물고 할 사람이 없는데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을 계속 양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각성해야 돼요.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아까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뭐 저 비슷한 사람을 왜 그런 걸 하라고 하는지는 이유는 저도 알아요. 가가지고 좀 시원하게 한번 좀 쓸어버리는 걸 보고 싶다. 칼춤을 왜 추라는 우리는 거죠. 맨날 이러는 거냐 이 말씀 하시는 거 제가 알거든. 근데 가서 그걸 시작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게 특히 여당과 여론이 확실하게 밀어주지 않으면 하다가 이게 추미애 장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그걸 선도하고 같이 싸워줄 사람들이 여당인데 여당은 그럴 때마다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 아니 선거 앞두고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한 번 지나가면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있잖아요. 계속 있으니까 계속 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지방선거 끝나고 가서 하면 어떠냐. 총선 얘기하지 바로.
그다음에 그 전에 아니 우리 당대표 선거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어서 이거 끝나고 나면 봅시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저기를 하면은 내가 대선 후보 되는 게 중요하고 내가 다음 총선에서 국회의원 당선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가서 너 하는 거는 어이구 너 이제 장관도 되고 출세했네. 가서 잘해. 그리고 내가 뭐 얘기하면은 잘 들어줘. 이 정도인 거지. 야 이거를 우리가 공동 운명체가 돼가지고 함께 이거는 국민을 위해서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다. 그렇게 안 한다고. 이게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 이야기라서 많은 분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기도 하죠. 이 당시 시대적 과제는 적폐청산이 더욱 컸고 당시 민주당 의석이 더 적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재래식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다? 우리 모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했던 수모를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 추미애 장관은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했습니다. 온갖 악마와는 물론이고 이 정도 공격을 버텨냈다는 것도 대단하다 싶은데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재래식 언론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철저히 국힘당과 검찰 편에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럼 문제는 이 당시 민주당은 뒷받침과 지원을 안 하고 뭘 했냐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장난질을 쳤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의 민주당을 보더라도 검찰개혁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손에 꼽습니다. 정청래 대표,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 말고는 검사들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검찰개혁 TF안을 그대로 따르자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이 정부안이 왜 잘못됐고 왜 그렇게 나오게 됐는지 파헤쳐보려는 사람은 없고 오로지 정부안이라는 수식어만 듣고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반명, 강경파 이런 식으로 몰아갔다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이게 훨씬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 선거철에 그런 얘기를 꺼내냐? 지방선거가 코앞이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총선이 코앞이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고 이건 지금도 똑같죠. 심지어 부동산 정책도 선거 핑계 대면서 못하게 하다가 정작 부동산 정책이 진행돼도 선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게 지금 증명되고 있잖아요. 문제는 민주당의 이런 애매한 스탠스를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관련 발언 이어서 들어볼까요? 그걸 아니까 정치인들이 또 그런 어떤 지지에 목말라 한다는 걸 아니까 얘들은 고위 검사건 고위 군인이건 그 다음부터는 여당 의원들을 접촉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잘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장관으로 와가지고 너무 독하게 우리를 너무 홀대하고 너무 무시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거기서 이게 특징이 뭐냐면 살면서 장군이나 검사들을 많이 안 만나봤거든 이 민주당 의원들이. 왜냐면 기득권 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그걸 또 되게 고맙고 반갑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야, 이거 별 3개씩 다 내가 나한테 와가지고 90도로 조아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훌륭한 사람이니까 왔겠지? 결국 이 당시 어떻게 됐죠? 송영길 당대표와 현재는 행안부 장관이자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윤호중 체제에서 법사위원장을 국힘당으로 넘겨줬죠. 만약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금 이랬다면 퇴출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결국 당원과 국민이 아닌 권력들과의 티키타카가 이어진다는 건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 지금도 이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검찰개혁이 흐지부지 되고 있거나 민주당 내부에서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민석, 정성호, 윤호중 이 세 사람들이 책임 주체인 건 변함이 없는데요. 문제는 검찰개혁을 하라고 계속 압박하고 밀어줘야 하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최근에 말씀드렸잖아요. 법사위원장은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가 결정해서 본회의에 붙이고 이것까지 통과가 돼야 법사위원장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김용민 의원이 최근 토론회 진행 전에 폭탄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그 장면 짧게 다시 보겠습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이 법으로 입법으로 완수되기 위해서 필요한 길목길목마다 역할을 하는 자리 혹은 의원들이 있는데 현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법사위 간사 역할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하반기에 법사위 위원장이 돼서 이 부분을 좀 제대로 마무리 짓고 싶다라는 제 희망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무산됐습니다. 네, 어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법사위원장은 제가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은 상태라서 저도 검찰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역할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깊어지고 제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시간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발언이 지난 5월 8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한병도 원내대표 쪽에서 사실이 아니다. 김용민 간사도 법사위원장 후보군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해명이 안 나왔죠. 그럼 결국 한병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김용민 법사위원장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김용민 의원이 최근 한병도 원내대표의 연임을 대놓고 반대했던 이유도 이래서 그랬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재명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2차 정부안도 엉망으로 통과되도록 방치했다면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임명 문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 부족 이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철저히 무시한 채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건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이 만든 프레임에 그대로 넘어가는 거라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45조를 통으로 삭제했고 정청래 대표와 법사위원들이 이야기했던 방향보다도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겁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의심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질타를 받아야 하는 건 이 당시 정부안을 만들어서 내놨던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장관, 윤호중 장관님이 명확하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은 이걸 비겁하다 말하고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이 이러는 건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법사위원장 반대 발언 이후에 김용민 의원도 최강욱 전 의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 당시 문제가 됐던 정부안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좀 충격이기도 하고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발언도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도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국회도 의지를 표명해 왔지만 정작 법안을 만들었던 그리고 법안을 현재도 만들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들은 개혁의 대상인 검사들입니다. 검사들이 검찰개혁 법을 만들고 있는 이 모순적인 상황, 그리고 지난번 공소청과 중수청법 같은 경우에는 검사들이 만들어 온 법을 검찰개혁을 하겠다라는 우리 민주당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당론으로 처리해서 수정 못하고 처리하게 할 뻔했던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었는데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현주를 비롯해서 분탕질 치는 것들을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게 왜 검찰개혁을 외치는 의원들은 소수고 대부분이 공치모다 뭐다 해서 이현주 친화적인 쪽으로 붙어있냐 이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건데요. 보안수사권 폐지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생각보다 높지 않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결국 전체 국민들의 평균 인식이 현재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보안수사권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모르고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왜 폐지해야 한다는 건지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정치 고관여층이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이라는 게 뭐가 잘못됐고 이 보안수사권을 남용한 사례가 이재명 대통령 악마화 사건들이라는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 자체를 검찰에 주면 안 된다는 것 또한 제대로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대부분의 국민들은 보안이라는 이름 때문에 좋은 걸로 인식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냉정하게 말하면 민주당 내 개혁적인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거 적극적으로 나섰다간 나도 강경파로 몰리겠는데? 그럼 표 떨어져서 안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던가 강경파들을 공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지난 2차 정부안 당시 민주당 의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알아도 답이 나옵니다. 그 내용도 짧게 듣고 올까요? 그래서 대통령 국무회의 생중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의총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 반상회 같은 모임을 한다 해도 네네. 얘기하는 분이 있고 그렇죠. 그냥 가만히 듣는 분이 있고 예. 누구 말을 이렇게 눈치 보다가 다수인 쪽으로 가서 그냥 붙는 사람이 있고 이렇잖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대한민국 민주 세력의 본진인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그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김용민 똑같아요? 의원이나 비슷해요? 아니 그게 내가 거짓말하겠어 지금 나도 해봤다고. 아니 의원 오늘 그만둔 지 좀 몇 년 됐잖아요. 심하면 더 심했지. 물어보는 그것도 거야. 예를 들면 거기 가서 얘기하는 사람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경청이나 하면서 어떤 사람 말이 맞는지 내가 그래도 듣고 판단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면 괜찮아. 계속 쑥쑥쑥쑥쑥
그러면 아 뒤에서 김용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때마다 가서 이 분위기에서 꼭 해야 될 말을 해야 되고 이게 방향이 그렇죠. 엇나가지 않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많이 손들고 나가는 편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손들고 나가면 에이 또 나가네 진짜? 이런 놈들이 있다니까. 오. 진짜로 그런다니까. 우리끼리 하는데 민주당끼리 하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만찬에서 박은정 의원에게 특히 고마워했다는 이유가 어느 정도 이해되실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결국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여기서 구분해서 봐야 할 건 이겁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역할이 나뉜다는 거, 그리고 원래 나뉘는 게 당연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대부분이 섞어 말하면서 대통령 탓으로 돌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외과 시술적 개혁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인 겁니다. 대통령은 재래식 언론이나 국힘이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최소화하고요. 검사들이 반박할 여지를 안 만들면서 조용히 개혁을 완성시키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큰 겁니다. 대놓고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어떻게 되는지는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너무 뚜렷하게 보여줬잖아요. 저는 그래서 김민석 총리나 정성호 장관 같은 사람들이 보안 수사권은 검사들의 성과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도 별 말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건 2차 정부안 때도 우리 모두 체감했잖아요. 김민석 총리가 내놓은 정부안에 대해서는 검사들 모두 조용하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45조를 삭제하자마자 나경원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온갖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욕먹을 걸 감수하더라도 어쨌든 최종 목표는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나서서 모든 걸 한 방에 정리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 내 수박이라 불릴 만한 자들입니다. 결국 김민석, 정성호, 윤호중 이 세 사람이 가뜩이나 개혁적이지도 못한데 그 뒤에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본다는 거죠. 개혁적이지 못한 사람도 바꾸는 게 여론인데 이걸 민주당 내 대부분의 의원들이 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탄핵 국면 때도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했나요? 헌법재판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나서서 헌재에게 힘을 실어주고 윤석열이 탄핵되어야 하는 이유를 전 국민이 나서서 알렸습니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밀어줘야 합니다. 재래식 언론들은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어떻게든 여론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작 이걸 하는 의원들은 소수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제가 최근 몇 개월간 꾸준히 말씀드렸던 전당대회가 중요한 이유와도 연결되는 겁니다. 소름 돋는 공통점이 있죠.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을 보면 1인 1표제도 반대하고요. 보안 수사권을 검사들한테 주면 안 된다는 소리도 못하고요. 밤낮으로 정청래 대표를 비난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왜 이러겠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선을 살짝 바꿀 때라고 보는 겁니다. 어차피 총리나 장관들은 안 바뀝니다. 이미 최근 2차 정부안 때 그걸 증명했잖아요. 그럼 결국 남은 건 개혁에 앞장서는 의원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이걸 반대하는 자들은 심판해야 한다. 그래야 한쪽으로 심하게 치우쳐져 있는 여론 지형을 그나마 균형 있게 돌려놓을 수 있고 분탕질 치는 것들도 걸러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불과 몇 개월 전 봤던 흐름을 잊어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유시민 작가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살아온 개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번 물렸기 때문에 계속 같이 다녀야 돼요. 다시 물리지 않으려면 그 개가 과거에 나를 물었던 때를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 기억이 희미해지면 다시 물릴지 모르거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